네, 자 위즈덤 칼리지도 한번 우리 어른들의 배움터에서 같이 배워보시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 다들 홍콩을 가고 싶어하는데 이분은 홍콩에서 오셨습니다. CSOP 자산운용의 이재충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홍콩. 아직 홍콩을 못 가봤어요, 제가. 한번 오시면은 제가 딤섬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 진짜요? 지금 13년 살고 있는데 제가 잘하는 거는 딴 건 모르고 네. 딤섬집 맛있는 데는 알고 있으니까요.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죠. 홍콩 어떻게 가야 되죠? 홍콩 비행기 타고 가시면 되죠. 비행기 타고 갑니다. 홍콩 비행기 타고 갑니다, 여러분. 네, 다른 거 타고 가는 거 아니고요. 근데 홍콩에서 우리 상무님이 하시는 그 회사는 뭐 자산운용사예요? 저 ETF 운용사고요. ETF 운용사. 네, 그 자산고 한 60조 정도 되고 네. 상품은 한 60개에서 70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60조? 네, 그래서 지금 홍콩에서는 2위 업체라고 아,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네. 그럼 주로 우리 상무님은 이제 그 60조 중에 한국 업체들 집중적으로 하세요? 아니면 우선 마케팅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네.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건 그전에 이제 JP모건에 다니면서 하던 거 주식 대차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항생테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게 있어요. 그게 지금 14조 정도가 됐는데 그 밑에 있는 자산들 이제 투자은행한테 빌려주는 뭐 그런 네. 업무도 하고 있고요. 예. 빌려주신 업무하고 주식대차. 그러면 이제 빌려주고 빌리고 뭐 이거 하시면서 이제 수수료 좀 받으시고. 그렇죠. 이제 이제, 그래. 네. JP 모건에도 계셨구나. 그래서 거기서도 대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프라임 브로커한테 빌려주거나 프라임 브로커는 뒤에 헤지펀드한테 빌려주고 그래서 약간 공매도 쪽, 네네네네. 숏사이드 쪽에서 지금까지 있었다 보시면 그 될 얘기 것 안 같아요.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근데 아니 왜? JP 모건 왜 이렇게 맨날 틀리는 거예요? JP모건 뭐 근데 항상 가끔씩 틀리긴 하지만 아니 자주 틀려. 자주 틀려요. 자주 틀려. 난 JP 모건이 틀린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틀린 게 더 기억이 많이 남아서 그렇겠죠? JP모건 홍콩 리서치 팀에 아직도 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제가 가서 이 피드백 꼭 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근데 너무 이 회사 그러니까 이재충 상무가 있는 회사의 가장 저는 인상 깊었던 점이 뭐였었냐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뜨기 전에 이렇게 뜨기 전에 그 레버리지 상품들을 내놓으셨었잖아요. 네. 그쵸? 반도체? 네, 반도체.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투자라고 하면 그 기업 종목만 하지. 근데 미국으로만 가버리더라도 테슬라 2배, 테슬라 뭐 역 그렇죠. 2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제품 출신, 상품 출신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가 되어 있었고 그게 인기가 많다는 게 뉴스에서 한번 몇 번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홍콩에 상장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 레버리지 상품들. 네. 어. 제가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리자면 올해 1월 달에 네. 홍콩 증선이 있죠. SFC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출시를 허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홍콩에서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99.9%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선은 미국 종목으로 가자. 그래서 뭐 엔비디아, 테슬라 5종을 다 출시를 했고요. 예. 그 이후에 6월 달에 이제 삼성전자 전 세계 최초로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을 출시했죠. 그래서 이제 한국 투자자들한테 각광을 받고 뉴스도 막 나갔는데 이제 올해 10월 16일 날 이제 네. 한 3주 정도 됐죠. 그때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만 출시해가지고 지금 상품 자산고 들어온 게 깜짝 놀라게 저희는 한국에서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홍콩과 한국, 아시아 투자자들 다 들어와서 3주 만에 저희가 5천억 자산고가 유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SK 레버리지. 하이닉스 2배를 추정하는 상품에. 그래서 아시아 투자자들이 SK 하이닉스 특히 한국 반도체 또한 이제 한국 종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 저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3주 됐어요. 지금 거의 한 달쯤 됐죠. 오늘 한 달쯤 됐는데. 그러네, 딱 한 달쯤 됐네. 네. 근데 5천억 들어왔어요. 5천억이요. 네. 그럼 이제 한국 분들 가운데도 당연히 이제 SK 2배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거고. 네. 그다음에 아시아라고 하면 뭐 주로 중국이에요? 아니면 중국의 자본은 우선 홍콩에 투자 이 상품 하기는 힘들고요. 근데 홍콩에 나와 있는 중국 자본들 그리고 저희가 범중국이라고 표현을 하죠. 뭐 동남아시아에는 그쪽 중국 자본들도 있고 동남아시아 자금들도 많이 들어왔고 네. 그리고 투자자들의 형태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네.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해요. 거기에 푸트 증권이라고 온라인 증권사가 있거든요. 네. 푸트 FUT인데 푸트. 네. 그쪽에서는 되게 유명하긴 한데 네. 토스 정권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거기서 많이 유입이 되고 여기다 추가로 우리가 얘기한 프라이빗 뱅킹 있죠. 네. 거기에 웰스 매니지먼트, 거기에 패밀리스 오피스까지 갑자기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요가 폭증했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은 우선 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전망이 굉장히 좋다. 네. 이것도 있고 또 다른 건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한국 시장이 굉장히 외면받았었구나. 네. 그래서 한국에 투자할 채널이 없으니까 아. 지금 홍콩 쪽의 증권사에서 사실 6개월 전에 나 한국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계좌 개설부터 뭔가를 해야 되는 아직까지 한국이 인베스터 아이디 마켓을 없앴다고 하는데 네. 제가 이 점은 한번 꼭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한번 그거를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그 통합 계좌를 이루어져야 되는 그 구조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투자하는 게 외국인 입장에서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한국 투자는 네. 한국 계좌를 통해서 쉽게 투자할 수 있는데 네. 홍콩 투자자들이 한국 계좌에 들어와서 한국 정보를 살려고 그러면 안 열려 있는 증권사가 우선 많고요. 그게 제공되는 증권사, 미국계 증권, 인터랙티브 브로커나 이런 데도 한국 마켓을 추가를 해야 돼요. 추가를 한다는 얘기는 거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투자자가 누군지 새로운 계좌 개설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뒤에 있는 수탁은행이나 글로벌 수탁은행 아니면 로컬 수탁은행에서 열려지 뭐 거래가 많지 않은 계좌를 열어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 저항도 좀 있을 거고요. 네네. 그래서 쉽게 열어주지 않는 그런 부분이 조금 완비가 되면 투자가 더 원활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이걸 왜 우리나라는 어렵게 만들어놨지? 그거 외환거래법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뭐 잘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왜냐면 외환거래는 밖으로 나가는 거 이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이 인베스터 아이디 마켓으로 통하잖아요. 네. 네. 인베스터 아이디 마켓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국 계좌 같은 경우에는 통합 계좌로 미국에 투자할 때 수탁은행이 어떤 증권사로 들어가든 고객들을 다 딱딱 나누지 않죠. 근데 인도나 한국에 투자할 때는 이게 인베스터 아이디 마켓이라고 그래서 분리 계좌로 고객들을 다 어떻게 보면 계좌를 다시 열어줘야 돼요. 네네. 한국의 수탁은행에서 그렇게 되면 그 많은 그 절차나 프로세스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이게 좀 쉽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장벽이야 이제 이거는 우리가 뭔가 논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그 전까지는 한국 반도체에 투자하고 싶은 외국인 투자자들도 쉽사리 하질 못했었다면 그러면 이제는 홍콩 시장은 좀 경계가 거의 안 타는 거죠. 그렇죠. 금융시장 많이 열려 있으니까. 네. 홍콩 시장에서 이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게 되면 결국 기초 자산인 우리나라의 주식을 또 사야 되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되겠어요.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레버리지 상품은 이제 투자은행들하고 해서 토탈 리턴 스왑으로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게 파생 상품으로 투자은행이 저희가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전자의 가격 움직임을 그대로 2배로 추정해서 저희랑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파생 상품 계약을 맺어가지고 예. 그럼 투자은행들은 그걸 할 때 이제 선물을 주로 사용하거든요. 한국에 있는 네. SK 하이닉스 선물하고 삼성전자 선물. 그래서 직접적으로 본주에 대한 파급 효과는 크진 않지만 다만 선물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그 이코시스템에서 어떻게 보면 본주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많이 레버리지로 해서 많이 먹으면 반대편에 뭐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누가 그 투자은행에서 뭐 그 다 공급하는 건가요? 이제 선물 시장에서 그게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은행은 그거에 맞게 이제 헤징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쪽은 이제 투자은행 토탈 리턴 수업을 써주는 그들만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튼 우리나라 특히 이제 반도체 업체를 사고 싶은 기업들을 사고 싶은 수요는 굉장히 여전히 많고 굉장히 많다라고. 한 달 사이 SK 2배면 엄청 드셨겠네. 그렇죠. 저희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100% 육박을 했고 SK 같은 그쵸. 경우에는 2배짜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꾸준히 상승을 했잖아요. 수익률이 제가 기억하고는 가장 많이 찍었던 게 25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 2배 그렇게 많이 레버리지가. 올랐어요? 네. 2배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그리고 이제 그 말고도 다른 또 꽤 큰 중대형 이상 규모의 기업들이 우리나라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계속 좀 더 생각을 하시겠네요. 상품 아니 개발. 지금 이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거래량하고 네. 시가총액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에서 그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 종목들은 아직 사이즈가 좀 작다라고 판단을 그래요? 해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시장은 아시아 시장에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로 저희가 고려 대상에 삼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 그러니까 중국 말고 다른 뭐 베트남 이런 데 쭉 그 큰 기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위주로 내놨기 때문에 TSMC? 그런 테크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네. 라인업을 구성을 할 때. 근데 여기까지 더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상품을 아, 출시하는 거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아직 홍콩 증선이 승인을 못 받아가지고요. 나중에 이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가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튼 이제 우리 기업의 레버리지 우리나라 분들도 근데 진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좀 레버리지 하고 싶으시면 그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그래서 그죠? 지금 한국에서 들어온 자금이 상당히 크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삼성전자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출시했을 때는 한국에서 들어온 자금이 거의 60% 이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 때 이제 학습 효과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다만 저희 한국에서 들어온 거는 SK 하이닉스는 한 500억 정도 예탁원 데이터를 보면 저희가 집계가 가능하죠. 네네네네. 근데 거기다가 홍콩이 놀랍게도 뚜껑을 열어보니까 엄청나게 폭발적인 수요가 있어가지고 너무 기쁘긴 해요. 저희 사장님 입장에서는. 근데 사장님은 그러면 갑자기 한국은 왜 그러지? 뭐 이런 질문을 던지시기 때문에 제 입장에는 약간 곤란해진. 네네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추가로 한국 투자자들은 더 똑똑하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더 안정이 되고 가격 조정이 있을 때 들어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사장님한테 방어를 하고 있죠. 그 홍콩에는 글로벌 투자자들 되게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그들이 보는 지금 한국 시장 내지는 뭐 한국의 뭐 반도체 기업 어떻게들 보고 있는지 그들 전문가들은 우선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네. 제가 계속 그 중국 쪽의 시황이나 미국 예. 쪽의 시황들을 받고 있는데 투자은행에서 예? 3개월, 4개월 전부터 아시아 테크바이트라는 보고서가 있거든요. JP 모건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한국 종목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 섹터. 그래서 지금 한국 종목에 대한 분석글들, 물론 JP 모건, 골드만삭스, 한국 리서치들도 그걸 제공하긴 하지만요. 네. 그래서 너무나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두 반도체 업체의 업황. 그리고 영업이익 상승 뭐 이런 것들 지금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네. 수요는 더 급증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공급은 원활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말씀드려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머징 국가로의 자금 회귀 현상들이 패시브 자금에서 ETF 한국 비중 MSCI 이머징 국가에서 한국 비중이 지금 12%에서 13% 네.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는데 네. 지난주에 MSCI 아이세어스에서 자금이 들어온 게 6개월 만에 최대였어요. 15억 달러. 이머징 이머징 쪽에. 국가를 추종하는 ETF에서. 그렇게 되면 과거 이머징 국가가 굉장히 좋았던 시기가 2010년이라고 볼게요. 네. 미국 시장 대비 아웃퍼포먼 그 시기가. 지금 2025년인데 2010년과 15년의 차이는 뭐냐면 네. 가장 중요한 거는 ETF 시장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죠. 전 세계에서. 그래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거에 유동성이 또 공급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 달러 아직은 뭐 힘들긴 하지만요. 그죠? 네. 10월 달 데이터가 네. 나와봐야 이제 제롬 파월이 결정을 하겠지만 그 추세는 시작했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 장세는 벌어질 것이다. 여기에 이머징 국가의 가장 많은 비중이 어떻게 보면 들어갈 것이다. 여기서 한국이 15% 비중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밸류업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조치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AI 버블론이 거기도 뭐 당연히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미국도 있고. 그러면 AI 버블론에 제일 1차적으로 타격 맞을 만한 데가 지금 이제 인기 좋은 그런 반도체 기업들 네. 아니에요? 뭐 거기에 대한 걱정 같은 거는 안 합니까? 가장 타격을 받은 게 어제 타격을 받았죠. 네. 반도체 종목들 중에 미국 종목들. 네. 다른 아시아 반도체 기업들에 대비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높이 평가가 됐었죠. 네. 그리고 미국 투자로의 쏠림 현상, 지금 한국의 직접 투자가 미국으로 한 5%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95% 중에 S&P 500의 비중을 M7이 40% 차지하고 있고 네. 그런 반도체 기업에 몰려있는 쏠림 현상에 그 고평가를 만들어냈는데 사실 AI 버블 중국이나 한국, 아시아 국가들의 테크에서 AI 쪽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리고 AI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생성형 AI에서 물리적 AI로 진화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투자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아시아 국가, 특히 중국에서 조금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어차피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예. 미국의 일부 종목들 버블 종목들 한해서는 그 버블이다. 고평가돼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다만 아시아에서 떠오르고 있는 반도체 AI 쪽의 섹터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고평가되지 않았다. 네. 충분히 상승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조금만 이렇게 오른쪽으로 와주. 조금만 네.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근데 아까 네. 저는 우리나라 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막 추종하는 ETF에 글로벌 자금들이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네. 들어오고 있다고 하니까 기쁘긴 한데 네. 근데 워낙 홍콩은 그 금융의 중심인데 네. 5천억이 들어온 게 얼마나 큰 거예요? 상당히 크죠. 저희가 그래요? 엔비디아 만들었을 때 네. 아니면 테슬라 거의 200억에서 300억 정도 들어왔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400억 정도 전체 자산 유입된 게 진짜요? 5천억이라는 ETF 상장된 지 3일 만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 그 바닥에서도 큰 그 거예요. 바닥에서 크죠. 다만 여기서 한국으로 투자하고 있는 채널들이 제가 보니까 원활히 뚫려 있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저희 상품은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채널 중에. 한국 익스포저를 갖고 갈 수 있는 상품이 홍콩에 상장돼 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한국을 통한 선물 시장이라든가 네. 아니면 파생 상품을 통하든가 아니면 실제 직접 유입된 자금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기관들을 통해서. 네네네. 그 우리 지금 환율이 좀 우리나라가 조금 많이 안 좋거든요. 네. 안 좋다기보다 하여튼 우리 환율이 되게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네. 그거는 그런 투자에도 투자 결정하시거나 뭐 하는데도 혹시 영향을 많이 주나요? 지금 외국 투자자 입장에선 한국 원화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그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한국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관광이나 이런 것도 늘어나고 있을 때 그러면 당연히 자금 움직임에 의해서 원화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화가 다른 통화 대비 지금 약세가 굉장히 두드러지죠. 네. 네. 미국 달러 약세화, 그러니까 미국 달러 인덱스를 보면 9월 달까지 보면 마이너스 9% 떨어졌거든요. 주요 통화국 대비. 네. 근데 한국은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 원화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대미 그 투자액이라든가 네.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네. 다만 미국 달러 약세화는 추세상으로 지속될 거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원화의 약세가 해소될 문제들이 네. 이제 해소가 된다 그러면 원화 강세를 이루어지면 추가 투자에서 더 탄력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가격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해외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 나라의 통화잖아요. 네, FX 대비. 예, 예. 원화가 안정화를 찾아주면서 올라가는 움직이다 보면 이제 더 많은 탄력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매력적으로 보는 거야? 아니면 정말 SK랑 삼성 정도 그냥 그 기업을 매력적으로 보는 거야? 우선 SK하고 삼성이 매력적인 게 너무나 분명하고요. 네. 그 관심이 다른 기업들로 이어지고 있죠. 아. 그렇게 되면 SK 하이닉스 지금 많이 상승을 했을 때 조정 기회를 찾기도 하겠지만 이 조정 기회 그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 올라갈 것은 무엇이냐 그런 관심들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구조적으로 이게 개선이 돼가지고 한국 시장 투자하는 계좌를 열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럼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6개월 전까지는 관심이 없었었어요. 네. 3개월 전만 해도 한국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때 막 SK에 올라갈 때. 네. 근데 물어본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너는 무슨 계좌로 투자를 하느냐? 그러면 그걸 열어야 된다. 뭐 절차가 필요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투자가 원활히 된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네네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곱하기 2 뭐 아니면 뭐 한국 뭐 무슨 원전 곱하기 2 곱하기 3 뭐 이런 것도 혹시 만들 계획이 좀 있으세요? 지금 그 아이디어가 너무나 아, 왜요? 그 아이디어가 제가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고요. 그 아이디어도 저희가 옵션 1, 2, 3 중에 옵션 2가 아, 있거든요. 그래요? 네. 아니 그런 게 좋을 것 같아 생각해 보면. 네. 왜냐면 좋은 기업인데 개별로 레버리지 하긴 조금 부담스러운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시총이나 뭐 이런 게. 네. 그러면 그렇게 좀 묶어서 원전 방산 뭐 조선 이렇게 해갖고 테마별로 해서 네. 몇 개 기업들 이렇게 담아갖고 곱하기 2 곱하기 3 만드시면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거 지금은 원래 진짜 계획으로 내년에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종목으로 단일 종목을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레버리지를 확충하는 단계에서 네네네. 한국 시장이 그때까지 계속 상승을 해주고 테마가 나타난다 그러면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그냥 아이디어 단계다라고. 아 그래요? 네. 저를 스카우트. 아이디어가 너무 넘쳐나셔가지고 제가 나중에 아이디어가 없을 때 꼭 사업기획팀장. 네. 나 홍콩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더 아마 우리 한국 시장, 한국 기업에 투자할 만한 길들이 좀 더 다양해질 가능성이 홍콩에서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나라 저 오신 거는 얼마나 있다 가십니까? 저 다음 주 수요일 날 가거든요. 다시 들어가세요? 네. 다시 들어가실 때. 왜요? 네. 이거 근데 꼭 관광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한데 홍콩이 관광하기에는 12월이 가장 좋은 달입니다. 아 그래요? 온도가 21도에서 18도 사이 아하. 선선하고요. 아. 딴 때는 무더운데 이 시기가 가장 좋고 1월 달은 약간 추워요. 10도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네. 12월이 아마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딤섬집 맛있는 데 있고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시장을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이나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네. 좀 확인할 수 있어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혹시 오늘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한국도 너무 좋긴 하지만 네. 거기에 이제 중국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그럼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오시죠, 뭐. 네. 중국 기업도 좋은 기업들이 많죠. 그렇죠. 요즘 중국도 한국이 네. 연초 대비 80% 올랐잖아요. 네. 중국 같은 게 지수마다 차이가 있으면 50% 바로 밑을 따라잡고 있어서 네. 이제 과연 미국의 쏠림 현상이 어디로 움직일 것이냐 이머징 국가. 네. 아까 말씀드린 중국 비중 25%거든요. 네. 한국이 15%고. 네. 그럼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어느 쪽으로 돈이 움직일까는 저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네. 맞아. 예전에 제가 그 중국 시장 한번 투자했다가 네. 한번 말아먹은 적이 있어요. 제가 뭐였지? 무슨 보험 뭐 어쩌고 들어갔다가 안방보험 들어가시죠.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다시 한번 또 잘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가시기 전에 한 번 좀 더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네, 알겠습니다. 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도 빨리 정리하고 우리 오프닝 벨 오늘은 조금 아마 불안하실 것 같아요. 네. 미국 시장 워낙 많이 빠져갖고 우리 시장도 아마 지금 장전이나 넥스트 보면 조금 많이 파란색인 것 같은데. 네. 근데 흔들림은 있을 수 있겠으나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까 이재충 상무 얘기 들어보면 기회로 노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레버리지가 재미는 있는데. 자,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다음 주 월요일이겠군요. 네. 월요일에 뵙기로 하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스턴 칼리지는 매 시즌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키워드를 선정해 왔죠. 가장 첫 시즌에는 선택을, 그 다음 시즌에는 직관을, 그리고 이번 위스턴 칼리지 2026의 대주제는 사유, 싱킹입니다. 10초짜리 쇼폼에도 정말 집중하기가 어렵고요.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은 매 초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걸러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1시간 또는 2시간 보다가 이거 내가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할 때 생각이 우리의 삶을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생각이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또 방법도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샌델로부터 시작되는 이 여정, 11개 분야 17분의 연사들과 함께하게 될 위스덤 칼리지 2026.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등록하세요.